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이슈부터 교통 이슈까지 우리 지역을 들썩이게 했던 경제 이슈를 돌아보겠습니다. 이세진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자, 먼저 어떤 이슈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올해 우리 지역 경제 이슈를 크게 3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규제에 따라 울고 웃고입니다. 뭔지 알 것 같은데 이거 부동산 규제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올해 정부 규제책이 잇따라 나오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이 그야말로 들썩거렸는데요. 6.17 대책이 대표적이었습니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인천과 경기 지역 대부분이 이때 규제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인천 부평과 계양, 부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그런데 당시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규제를 피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경기도 김포인데요. 규제를 비껴갔다는 사실이 당시 김포 부동산 시장에 굉장한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김포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상당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숫자로도 확인이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6.17 대책 이후 김포는 전국에서 아파트값 오름폭이 가장 큰 지역이 됐는데요. 당시 분위기 어땠는지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시죠. 정부의 6.17 대책 이후 김포 부동산 시장에 쏟아진 관심은 거래량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집값도 상승세를 타면서 신축 아파트값은 분양가에서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매매가 같은 경우는요, 올 상반기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는 20에서 30% 정도 올랐고요.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부동산 규제에서는 벗어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점으로 부각됐습니다. 김포는 지금 제가 느끼는 바로는 서울하고의 접근성이 좋으면서 비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네, 이랬던 상황이 이제 반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11월 당시 정부가 또 한 차례 규제책을 내놨는데 이번에는 김포가 그 조정 지역에 포함이 됐죠?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야기할 두 번째 키워드이기도 한데요. 금포된 김포입니다. 김포가 금포가 됐다는 것, 그만큼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뜻이죠? 네, 올해 부동산 이슈로 파란만장했던 김포를 두고 빗댄 말인데요. 실제로 국토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지난 8월부터 석 달 동안 김포 아파트값 상승률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네. 국토부가 김포 집값을 잡겠다면서 지난 11월 김포를 조정지역에 포함시킨 이후에는 부동산 시장도 일정 부분 관망세로 돌아섰는데요. 네. 10월 2천 건을 웃돌던 거래량이 11월 규제 후 900여 건으로 줄어든 걸 보면 확실히 발표 직후에 거래량은 영향을 받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김포 집값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같은 김포 안에서도 지역별로 호재가 남았다라는 예측도 있고요. 가격 하락폭 역시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여파는 김포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서 김포가 그랬던 것처럼 상승 효과를 본 곳도 있었죠? 네, 김포와 달리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기도 파주 집값은 11월 이후 1%가 넘게 오르면서 이를 두고 풍선 효과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네. 그러면서 결국 파주도 최근에는 조정 지역에 포함이 됐죠. 그러면 과연 잇따른 규제책이 집값을 잡는 데는 효과가 있었냐를 보면 김포의 경우 조정 지역에 포함이 됐지만 집값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다 보니 지역에서는 규제만으로는 집값을 잡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앞서 규제 지역이 됐던 수도권 다른 지역들, 뭐 인천이나 다른 지역들 사례는 어떻습니까? 네, 6.17 대책 이후 조정 지역으로 묶였던 인천 부평구를 한번 보면요. 규제 이후에 거래량이 뚝 끊겼다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규제 이후 첫 대규모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있어서 시장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을지 관심이 큰데요. 그동안 인천 내에서 부평이 저평가를 받았다라는 이제 분석이 있었고 또 부평 아파트 3분의 2 정도가 노후 아파트이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인근 지역에 키를 맞춰가면서 당분간 주목도는 커질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는 호재로 꼽히는 내용인데요. 올해 우리 지역을 뜨겁게 달궜던 교통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건 마지막 키워드로 준비를 했습니다. GTX의 사활건 지자체입니다. 그래요. 네. GTX-D 이야기도 좀 나눠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편의상 GTX-D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GTX-D는 지난해 10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광역교통 2030 비전 선포식에서 등장을 한 개념입니다. 당시 대광위가 GTX-D라는 정확한 이름을 언급을 하거나 노선을 언급하지도 않았는데도 워낙 기대가 크다 보니 순식간에 논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지자체 간 갈등이나 신경전도 뜨거웠는데요. 유치 경쟁 과정에서 손을 잡은 지자체도 있습니다. 지난 9월 경기도에서는 김포시와 부천시, 하남시와 경기도가 모여서 공동 건의문을 작성을 합니다. 3개 지역을 지나는 GTX-D 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시켜달라는 요구를 국토부에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정부 정책에 반영이 될지는 미지수지만 노선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지자체들이 자체 용역까지 했다고요? 네, 먼저 경기도 세 지자체는 자체 용역을 통해서 김포에서 검단, 계양, 부천, 그리고 서울 남부를 거쳐서 하남에 이르는 총 68.1km를 최종 노선으로 도출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약 5조 9천억 원이 소요될 걸로 추산을 했고요. 흔히 말하는 경제적 타당성, 그러니까 BC값은 보통 1일 기준으로 사업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1.02가 나왔습니다. 이런가 하면 인천시는 용역을 통해서 영종 청라 노선과 김포 검단 노선을 함께 추진하는 이른바 Y자 노선안을 내놨습니다. 통합 노선이 각각의 노선보다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에서인데 현실성을 두고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Y자 형태의 노선은 BC값이 1.03입니다. 그런데 인천시 용역에서 김포 검단 독자 노선이 BC값이 1.0이었고요. 이 두 노선을 비교했을 때 경제성 측면에서는 사실상 큰 차이가 없는데도 사업비는 단독 노선이 5조 원으로 예측이 된 반면 Y자형은 10조 원 넘게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요. 이 정부 사업인데 지자체들이 이렇게 너도나도 발벗고 나서는 걸 보면 지역민들의 기대 때문인 거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김포시는 GTX-D를 두고 시민 서명운동까지 벌였는데요. 서명운동에 들어간 지 2달여 만에 시민 10만 명의 서명을 모을 정도로 관심이 컸습니다. 뜨거운 관심 때문에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는데요. 국토부가 김포를 규제 지역에 포함하겠다는 발표를 했을 당시에 엉뚱한 부분이 화제가 됐습니다. 아직 노선이 확정되지 않은 GTX-D를 김포 지역의 호재로 언급을 했기 때문인데 이를 두고 국토부가 GTX 노선을 염두에 두고 한 말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면서 결국 국토부가 몇 시간 만에 정정 보도자료를 내고 그리고 다시 일부 내용을 번복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GTX-D 노선은 내년 그러니까 2021년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느냐의 문제가 이제 남아있는데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지요? 네, 올 한해 우리 지역을 뜨겁게 달궜던 경제 이슈를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세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